자,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내용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충분히 이제 뭐 저점을 어느 순간 이제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든지, 시장 장세라든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청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들 준비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코인레일 거래소 재오픈, 재오픈 됐는데요. 이용자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본 국세청 암호화폐 소득 확정 신고 위한 환경 정비를 나섰다. 자, 두 번째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은행권에서 뱅크 사인을 4달에 도입을 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레일 재오픈 했는데, 이용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폭발을 했다고 해요. 예.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해킹을 당한 코인들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 피해를 받은 투자자분들한테, 원화라든지, 그거에 준하는 똑같은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레인 코인이라는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상을 보고 마켓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예. 일각에서는, 진짜 먹튀하려고, 진짜, 희한한 방법까지 다 동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거의, 100%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의 60, 70%는 손실을 떠안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목록 중에 보면, 뭐, 펀디에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코인, 그러니까 엠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 거의 80% 이상 손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 거의 그냥, 속된 말로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해커들이, 거래소에 개평 정도 주고, 나머지 이제 다 가져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이게 앞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뭐 좋은 것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조금 안 좋은 뉴스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코인레일 거래소죠. 제 생각에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그런 보상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가 상당히 불만을 품었던 상태고요. 실제로 남경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 투자자들에 의해서 고발로 인해서 현재 횡령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인레일 과연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코인레일 해킹이 당하고 한 달여 동안에 그동안 이제 코인레일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거래도 금지됐고요. 입출금 아예 금지됐고요. 그동안 이제 그것만으로도 피해인데, 자, 한 달여 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래 재개라고요. 그리고 보상이라고 내놨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보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상이죠. 보상 방안 1안이요. 이제 그동안 앞으로 이제 이 코인레일의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을 보면 그거를 갚아나가겠다. 보상을 외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보상 방안을 내놨었고요. 그것조차도 좀 어이가 없었죠. 두 번째가 자체 코인을 개발해서 이 레일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교환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또 보상 방안을 좀 내세웠습니다. 자, 하지만 두 개 다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코인레일이 수익성이 원하는 만큼 또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코인레일에 대한 투자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안 주겠다라고 좀 말씀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일이라는 가상화폐 직접 발행 화폐로 인해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변동성이 크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본인 거래소에서 실수한 걸 본인 거래소에서 만든 거를 통해서 교환을 다시 해라. 결국엔 수수료를 뜯어먹고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CG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엠퍼코인 같은 경우는 89%나 지금 이미 해킹이 당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펀디에스도 84%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조차도 30% 이상의 지금 해킹을 당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코인인 이 레일을 통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이 좀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협회가 또 출범이 됐었죠. 블록체인 협회에서 12개 거래소를 자체 심사를 돌렸었는데요. 12개 거래소가 모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중에서 코인레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없었겠지만 자, 각 거래소들의 대표들의 모임이 이 블록체인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상태를 좀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서두에 저희 1000% 전문가님이 말씀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들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BTCC라든지 그리고 후오비 거래소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지금 한국에 거점을 잡고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이 투자자들을 좀 무시하는 이런 식의 경향을 통해서 좀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좀 설 자리는 없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런 보상 대책, 뭐 빗성과는 전혀 다른 지금 보상 대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는 뭐냐면 자, 이젠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을 하고 이제 투자 심리 위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암호화폐는 문제가 없고 이 거래소가 문제다라는 지금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코인의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암호화폐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이 앞으로 호재성이 이슈가 더 작용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죠. 자, 일본 국세청 암호화폐 소득 확정 신고를 위한 환경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졌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도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좀 보상 정책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제도권 내로 빠르게 편입시켜 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은 아시겠지만 법적인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지만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 각 거래소가 다르고요. 각 거래소에서 각자 수익이 난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수익률이 얼마고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측정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기가 힘들었었는데 자, 이번에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각 거래소 통용으로 앞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요. 그 시스템 등록된 거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수익 산출 시스템을 만들고 나가고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민간 기업들을 상당히 지지하고요. 이런 업체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조차가 일단은 호재성 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됐었죠. 예전에는 이런 규제다, 세금이다 하면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시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깨끗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라든지 큰 손들의 유입이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지속적으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의 코인들이 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거는 저희 ETF라든지 아니면 옵션 선물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앞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유롭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오르지 않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의 코인들은 오르지 않을지 이런 것들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가지 뉴스를 한 번에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코인레일 거래소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큰 분노에 차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특정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거래소에만 상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예외적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익을 쫓다 보니까 이러한 뭐 일이 사태도 터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뭐 코인 119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이전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중소거래소 거량도 안 나오고 의심이 되는 구간들, 자 이런 부분들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들 전달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려했던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잘 처리가 돼가지고 피해가 없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일본 쪽에서도 거래소 이제 소득 신고 확정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시켜서 결국에는 제도권 편입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그 일본 실제 거래소 국내 거래소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생태계 육성을 하면서 키워 나가는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빠르게 제도 정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브랜드 있고 굉장히 그 네이밍 있는 이러한 거래소가 탄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거래소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소다. 자 이렇게 이제 알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그 생태계가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드렸던 내용들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호재로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권에서 뱅크사인데 다음 달에 도입을 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가속을 하고 있다. 자, 소식을 가져왔는데,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이 예전에 이제 엑스커런시 이용을 해가지고,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자, 이런 부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경에 테스트를 해서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리플코인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고 이런 부분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합쳐서 지금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달 뭐 그 재무장관 회의 때 어느 정도 이제 의제가 채택이 되면서 규제안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은행권,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탈중앙화가 목표인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설 자리를 좀 잃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금융권들, 특히나 은행권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향력을 더욱더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내달에 드디어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이런 인증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가 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전 세계 또는 이제 국내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당연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당연시가 됐죠. 자, 하지만 이번에 뭐 은행 관련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은행권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계좌 발급 준비를 완료하고 지금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가상화폐도 가상화폐지만 이 블록체인을 성장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은행에서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간의 이제 거래죠. 해외 송금 서비스 그런 서비스로 인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고 구축 중인 걸로 나와주고 있고요. 또 우리은행에서는 지금 SBI입니다. 저 리플과 관련해서 SBI 송금 서비스를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I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 간의 통화 이동 그리고 이제는 뭐 쉽게 핸드폰만 있어도 각 해외에서 이제는 거래 환전이라든지 이런 환전 수수료가 없이 이제 편리하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자, 국민은행은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증빙 자료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채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뭐 대포 통장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대리인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위조, 변조 이런 방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농협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전담 블록체인 팀을 구성해서 자, 블록체인을 금융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연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각 은행권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자, 일단 한국금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중 은행들이 먼저 발빠르게 가상화폐 계좌 개설 준비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게 중앙은행 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뱅크사인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뱅크사인 기준을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각 금융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일생활 생활권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 또 가상화폐가 더욱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